우리 이영원 아나운서 네. 이 발음을 해야 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제주도 전체를 이렇게 둘러싸는 길 뭘까요? 둘레길이요. 둘레길 네. 또는 제주도에서는 올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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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레길. 쓴다면 어떻게 쓸 것 같아요? 어, 사이시옷을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넣을 것 같습니다. 넣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쓴 용례를 보면 넣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넣으면 되게 이상하다고 할 거예요. 없는 걸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예, 실제로 더 많이 둘레길 봤어요. 이렇게. 근데 규범에 맞는 거는 된소리로 발음하니까 사이시옷을 넣어야 되는 게 맞아요. 네. 그런데 이건 넣기도 뭐하고 안 넣기도 되게 미워해요. 그리고 아직 사전에는 못 올라 있는데 사전에 올라간다면 아마 넣지 않은 걸로 올라갈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사용자들이 그렇게 쓰고 많이 있으니까. 쓰니까. 익숙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세대가 갈릴 문제를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로 써놨는데 뭐 우리가 수학 시간에 이제 프라임 넘버라고 하기도 해요. 1과 그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 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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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 소수파예요? 혹시 소수파는 없나요? 소수. 아, 그 예전에 선생님이 소수라고 한 건 들었는데. 예전에 선생님은 소수라고 하셨어요? 예. 예전에는 소수파가 다수파였는데 요즘엔 소수파가 다수파가 돼가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요. 88년도에 이게 바뀌었어요. 저게 이제 한자니까 한자에는 사이시옷을 넣지 않게 돼 있어요. 제가 네. 태어났을 때 바뀌었네요. 제가 그 표준어 이렇게 규정이 많잖아요. 시험을 치고 하면 제가 정말 가장 빨리 포기했던 게 사이시옷입니다. 예. 왜냐하면 사이시옷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자어 고유어가 결합을 해야 되는데 된 소리가 나거나 니은 소리가 덧나거나 니은 소리가 덧나야 되는데 또 파생어 이런 건 전미사 접두사는 안 되고 너무너무 까다롭고 어려워서 제가 제일 빨리 포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사이시옷입니다. 한국어 어려워요. 국악자인 저로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포기했습니다. 왜 포기해야 되는지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원래는 사이소리가 소리가 있었다고 믿어요.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촛불을 한다면 과거에는 추스불 뭐 이 정도의 소리였을 거라고 믿어요. 실제로 이제 그게 표기가 됐었으니까 옛날에 한글이 나오기 전에도.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단어와 단어가 합쳐진 어떤 그 표지로서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대부분들이 된 소리로 바뀌게 되니까 이거를 소리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단어가 합성된 그 표지라고 해야 될지 되게 헷갈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실제로 북쪽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싹 다 없애. 아예 쓰지 마. 북쪽에서는 그랬어요. 화끈하게. 아우 마음에 든다. 아니에요. 근데 그러고서는 또 안 되니까 5개인지 몇 개는 또 또 사이시옷을 넣었어요. 도저히 예외가 안 되는 있고. 거예요. 참 그 어렵네요. 통제가 강력한 북한 사회에서도 네. 그 인민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이거는 세종대왕이 오시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영원히 답이 없는 문제예요. 사실 규정을 정하다 보면 한없이 복잡하게 정해야 되는데 규정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소통이죠. 소통할 수 있게 하고 누군가는 둘레길로 발음하고 누군가는 둘레길로 발음하고 누군가는 사이시옷을 넣고 누군가는 넣지 않는다면 그걸 포용하면 되는 건데 규범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 그렇게 못하는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말의 주인을 결정할 때는 또 중요한 기준을 하나 가져야 돼요. 미래의 주인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되지 나를 기준으로 또는 현재 그러니까 주도 세력으로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규범은 세워놓으면 결국은 미래 세대들이 그것들을 따라가게 되는 거고 나이 드신 세대들은 당신이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다라고 용인하게 되면은 그 후의 세대들은 원칙대로 그대로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주인이어야 되고 또 미래 세대, 젊은 세대가 주인이어야 되는 거죠. 소수의 사례에서 우리는 그걸 이미 확인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말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글 맞춤법은 어려운가요? 너무 한글 맞춤법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네. 정말. 저도 사실 애들한테 국어 가르치면서도 예. 헷갈릴 때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아니에요. 한글 맞춤법이 이 세상에서 가장 쉬워요. 오. 왜 그러냐면요. 제가 그러면 중국 사람한테 물어볼게요. 야, 한자 맞춤법은 어렵냐 쉽냐? 한자 맞춤법을 어렵냐 쉽냐? 어렵다고 할 것 같아. 아니, 대답을 안 해요. 왜요? 맞춤법이 없어요. 한자는 맞춤법이 없어요. 우와. 한자는 뜻글자니까 그러네. 쓸 줄 아느냐 못 쓸 줄 아느냐, 그릴 줄 아느냐 그릴 수 없느냐의 문제예요. 자, 그럼 영어 맞춤법은 쉬워요? 영어 맞춤법. 불규칙들이 좀 있긴 하지만 불규칙들이 있지만 나머지는 문제가 별로 없어요.
예, 이것도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게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받아쓰기를 할 때 아이, 아이. 뭘 쓸까요? 아이. 대문자 아이? 네. 아니면 EYE? EY 있었어요. 진짜? 네. 나는 아이 썼는데. 나는 그냥 아이. 아니 받아쓰기를 하려면 정확하게 받아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두 사람은 완전히 갈렸어요. 마야이. 수요일이라는 단어를 배울 때 어쩔 수 없이 웨드네스 다이 뭐 이런 식으로 외웠을 것 같아요. 웬스데이. 웬스데이가 잘 안 되니까 아무리 우리는 웬스데이든 웬즈데이든 맞아. 발음하는 대로 헷갈려. 쓸 수 있는데 웬스데이는 안 돼요 그게. 영어 맞춤법 아주 어려워요. 불규칙합니다. 아니 그냥 실제로 모르면 못 쓰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모르면 못 쓰는 거 맞죠? 우리는 근데 만약에 들으면 쓸 수 있어요. 근데 영어 단어 한자는 그림을 알아야 쓸 수 있고 영어 단어는 그 단어를 열심히 눈으로 익혀놔야 철자를 익혀놔야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철자 모르는 단어도 부르면 그냥 바로 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글은 맞춤법이 무지하게 쉬워요. 이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맞춤법이 어렵다고 느끼냐면요. 못된 국어 선생님 때문에 그래요. 자꾸 다 틀렸다 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맞아. 우리 받아쓰기에 그 안 좋은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가 기다리던 내 받아쓰기장. 받아쓰기 하나라도 틀리면 사람 취급을 못 받았죠. 네. 그런데 여러분이 틀리는 이유는 어려운 걸 가끔씩 집어넣어놓고는 그걸 가지고 쓰라니까 어려운 거죠. 그것 말고는 나머지 문제될 게 전혀 없어요. 만약에 맞춤법이 없다면 여러분들 한글로 쓰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소리 나는 대로 맞아요. 적으면 되니까 소리 나는 대로 맞춤법을 적으면 그렇죠. 지금 그것 때문에 더 문제예요. 소리 나는 대로 적다 보니까 더 맞춤법을 맞아. 모르겠어요. 특히 요즘 친구들. 소리 나는 대로 적을 수 있는데 근데도 왜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을까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돼요. 왜 소리 나는 대로 안 적을까요? 그러면은 언어 뜻 전달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요.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문제가 문자는 쓰기 위한 걸까요? 읽기 위한 걸까요? 읽기 위한. 쓰는 건 그냥 바로 소리 나는 대로 마음대로 써도 되지만 그게 정확한 뜻이 전달이 안 되면은 문자로서의 어떤 기능을 제대로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뿐만 아니라 뜻이 잘 보이는 방법으로 우리가 맞춤법을 제정해 놓은 거죠. 그건 몇 가지만 어려운 거고 나머지는 정말 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커피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걸 정말 F 발음으로 커피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피읍으로 써야 될지 피읍으로 쓰더라도 커피. 표기 한번 보세요. 저 수도 없이 많은 표기가 다 가능해요. 커피. 커피. 다 커피예요. 다 되네요. 커피. 예전엔 저렇게 썼어요. 맞춤법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그러면 저렇게 쓰는 게 좋아요. 아니면 하나로 통일해 놓는 게 좋아요. 통일하는 게 통일하게 좋죠. 눈으로 보고 바로 커피 향이 날 수 있도록 쓰는 게 좋겠죠. 지금의 맞춤법은 저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역시 한글 맞춤법 어려운 면들은 물고기 같은 거에 있죠. 자, 여러분은 쓸 때는 물고기라고 쓰고 읽을 때는 물고기. 물고기라고 읽어야 되는 거겠죠. 맞아요. 저것도 100% 일치하지는 않는 거예요. 발음하고 글자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돼요. 야, 소리 나는 대로 꼭이라고 쓸 것인가 고기라고 쓸 것인가. 아무것도 없을 땐 고기인데 저거는 소리 나는 대로 꼭이라고 물고기니까 꼭이라고 쓸까? 그러면 눈으로 보는 글자가 다른데 뜻은 같아야 돼. 그러면 헷갈릴 것 같아. 그럼 우리가 뭘 추구해야 될까요? 결국은 표기를 통일하는 방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요 정도가 바로 맞춤법이고 거기까지만 알면 돼요. 나머지는 정말 너무 복잡한 것들 가지고 괴롭히면 안 되는데 국어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괴롭히는 게 문제죠.